何センチぐらいですか？5メーター25。5メーター25。 일본 전역이 연이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만 해도 수십 차례의 화산 폭발과 함께 여러 차례의 강진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대와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자연재해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나라지만 최근의 빈번한 재해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야후 뉴스에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해 화산재가 16,500피트 높이로 치솟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다루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화산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와 주변 마을 위로 치솟는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자주 분화가 일어나는 지역이지만 이번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새빨간 용암이 화구에서 끓어오르듯 솟아올랐고 곧이어 거대한 검은 화산 연기와 유독성 가스가 하늘로 치솟으며 주변 하늘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높이는 산을 2배로 넘길 정도로 거대했고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연기 속에서는 화산재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화산 번개까지 관측되었는데요. 섬광이 번쩍 일 때마다 위협을 느낀 지역 주민들은 모두 대피소로 몰려갔습니다. 익숙하다고 여겨졌던 화산 활동이 이번에는 재앙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끊임없이 대피를 준비하며 일본의 인프라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적인 폭설까지 이어지면서 일본 전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적어도 8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눈을 치우던 중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가노현에서는 85세 남성이 눈에 파묻혀 숨져서 발견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으며 니가타현에서는 제설 작업 중 쓰러진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집 마당에 나갔다가 눈에 깔려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된 여성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치우고 또 치워도 폭설은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쌓일 때마다 다시 삽을 들어야 하는 주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망감이 마을 전체에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이어진 폭설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한 마을은 이제 거대한 눈더미 아래 완전히 잠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마을 전체가 하얀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택, 도로, 차량은 모두 눈 속에 파묻혀 삶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폭설로 고립된 사람들은 외부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구조대마저 눈더미에 발이 묶이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눈 속에 갇히니 절망적인 상황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방송사 취재진들은 목숨을 걸고 현장에 나왔지만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간신히 이동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시야를 가릴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취재 자체가 위태로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일본 전역 곳곳에 300cm 이상의 눈이 쌓였고 특히 아오모리현에서는 적설량이 494cm에 달하는 곳도 있어 이제는 폭설이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 지역에서는 극심한 폭설로 인해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오모리현에서는 적설량이 무려 427cm에 달하며 기록적인 눈높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은 교통망을 마비시켰고 일본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제설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지붕이 무너져 더 이상 머물 곳조차 없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대피할 준비를 해라, 집에 머물러라는 형식적인 지침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과 체력 고갈로 인해 작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추가 사고의 위험도 높은 상태입니다. 극심한 폭설로 인한 고립과 절망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길을 뚫어보지만 눈을 파고 파도 끝이 없습니다. 4일간 눈을 헤쳐봐도 차량이 겨우 드러났을 뿐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길을 뚫어보려고 필사적으로 삽을 들었지만 눈을 파내도 파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현지의 고요함은 더없이 두렵습니다. 폭설이 이어지는 어두운 밤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그 고요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실은 일본에 더 큰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눈에 파묻힌 집들과 고립된 거리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재해가 계속되자 일본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의 분노를 산 것 아니냐, 이 모든 게 한국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일본은 자국의 재난이 한국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난 22일 일본은 또 한 번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을 내세워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일본 극우 체인 산케이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틀림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산케이는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이 경과했다며 이를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은 지난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일방적으로 제정해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여는 날입니다. 실제로 이 행사는 2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영토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전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전 세계 누가 보더라도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일본 시민들은 정부가 계속해서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하고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살 참배하는 것이 이 모든 재해를 불러온 것이라며 두려움을 표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재해들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역사적 행위들이 불러온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우려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진정시키려 해보지만 연이은 재해 속에서 일본 민심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정세로 접어들었던 폭설이 지난 22일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가 끝나고 다시 한층 거세졌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로 인한 경고라고 느끼는 일본 주민들이 있는 반면 일부 일본인들은 이 모든 재해가 한국 탓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올해 초부터 강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고 규슈 지역에서는 올해만 31차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엄청난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고 단지 일본 내 일부 극우적인 관점에 기반한 반응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서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다시 일본의 폭설이 예고된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상황과 상반된 시각이 일본 내에서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최근 국내에 알려진 참혹한 영상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와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지 않는 이 집의 주인은 충격적이게도 1950년 발발된 한국전쟁의 직접 자원에 조국을 위해 싸웠던 김영길 참전용사였습니다. 정전 후 가난에 허덕여야만 했던 그는 지금까지도 쉴 공간도 없는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피부암을 앓고 있지만 폭염 속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에서 살아가며 한 달에 2번 목욕차가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독히도 힘든 삶을 살아가던 중 71년 만에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김영길 참전용사의 소식을 들은 한국 기업이 바로 지원을 결정하며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폭염 속에 가장 시급히 필요했던 화장실 수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했고 곧바로 대대적인 지방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참전용사는 자신을 찾아준 한국인들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고 수십 년간 희망하던 바람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며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참혹했던 이곳은 현재 여느 평범한 화장실처럼 변화되었습니다. 김영길 참전용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에게 한국전 참전은 결코 후회스런 과거가 아니었지만 그 노고를 잊지 않은 한국인들의 보답에 감격한 것입니다. 인프레쉬. 이곳은 김영길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전자제품, 주거 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에 달려가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외신들이 앞다투어 인프레쉬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은 우릴 잊지 않았다. 기적의 한국인들. 국가를 대신해 나선 이 기업의 행보에 세계는 열광했고 인프레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라는 답 한마디를 남겼죠.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고 역사를 알리기 위한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인프레쉬는 최근 6.25 한국 전쟁 당시 참전 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명 태극기 키링을 공개했습니다. 실제 해당 태극기는 경주학도병들이 생사가 오가는 전쟁에 출정하기 전 의지를 새긴 것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17색 붉은 피 오직 조국에 든 굳건한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레쉬는 그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거쳐 디테일한 서명을 구현한 이 키링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과 더불어 역사를 알리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차키, 휴대폰, 가방 등 많은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수익금 일부가 6.25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며 기업명이 아니라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하니 더욱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여전히 생활고를 겪고 계신 참전용사분들이 많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의 삶이 개선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